여러분 안녕하세요. 난초사랑입니다. 저 이제 장마가 사실 끝났습니다. 이제 그러면 이제 8월달에 이제 혹석 이제 장마가 끝났습니다. 끝나면은 바로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불볕더위가 시작되면서 혹석이라고 하죠. 불볕더위가 시작됩니다. 막 팍팍 찐다 그 얘기입니다. 땀까지부터 막 열을 받고. 그럼 8월달 난초 관리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8월달에 가장 우리가 힘들어하고 하는 달이 8월달인데 가장 힘들어하는 것이 물주기입니다. 물주기. 왜? 열대야가 밤에 시작됩니다. 밤에 물을 주라고 하거든요. 밤에 저녁 때, 밤에 새벽에 이렇게 주라고 하는데 왜 그러면 밤에 물을 주는가? 밤에 물 주면 사실 도장이 돼요. 그런데 땅거미가 꺼지고 이제 해가 떨어지면은 이제 대지가 식어가지 않습니까? 기온이 내려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안 내려가요. 안 내려가고 열대야가 계속됩니다. 그럴 때 물을 주었을 때 가장 위험합니다. 그래서 그때 팍팍 찐다. 선풍기 돌리고 막 해도 베란다입니다. 저는 환경이 좋은 그런 난실 하우스라든가 이런 데서는 양쪽 문을 확 털어요. 바람이 솔솔 통하고 거기다 선풍기 돌리니까 아무 이상 없어요. 그러나 베란다에서는 낮에 타율의 복사열이라든가 모든 게 막 팍팍 찝니다. 그래서 물주기가 가장 어렵다. 물주기가 가장 까다롭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럼 언제 줘야 하냐, 물주기. 물주기는 원칙은 아침에 줘야 되는 거예요. 아침에. 그러면 왜 아침에 줘야 하냐. 해가 뜨니까 그때 이제 광합성을 받아가지고 우리가 광합성을 받으면은 산소 동화 작용이 이러면서 정산작용 막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에너지 축적이 됩니다. 그런데 아침에 물을 주면은 이 혹석에 바로 온도 상승을 해서 팍팍 쪄요. 그래서 아침에는 물을 주지 마라 하는 얘기입니다. 원칙은 아침에 줘야 돼. 그래야 이제 광합성을 물을 주어놨으니까 난초들이 좋아하죠. 그래서 밤에 주라는 겁니다. 네. 그래서 밤에 줘도 온도가 막 열대야가 되기 때문에 새벽에 주는 게 가장 좋습니다. 몇 시에? 3시나 4시에 주면 좋아요. 그런데 환경이 또 안을 때는 그런다. 아파트 베란다 막 물 주고 나면 또 막 굴굴 물 내려가는 소리. 이래서 새벽에 물을 주는 게 가장 좋다. 그러나 원칙은 아침에 줘야 돼요. 햇볕을 받으면 돼. 그런데 왜 아침에 주지 마라? 절대 주지 마라. 이렇게 주로 말을 하거든요. 해가 뜨면은 해가 막 6시 막 뜨지 않습니까? 그러면 막 팍팍 찝니다. 막 습도가 있어가지고. 그럴 때 신화 빠짐이라든가. 요즘 많이 옵니다. 그래서 이제 새벽에 물을 줘야 한다 그럽니다. 그러면 이제 8월 달에 우리가 이제 햇볕은 어떻게 줘야? 햇볕은 차광하는 게 좋습니다. 은은한 햇볕 약간 줘야 합니다. 그러면 차광하는데 어느 정도 컴컴하게 하냐? 컴컴하게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약 8,000룩스에서 10,000룩스. 난초 선왕님 8,000룩스에서 10,000룩스 정도 되면은 차광이 되는데 어느 정도냐? 그런데 약간 헌을 정도 됩니다. 헌을 정도. 그러니까 이렇게 컴컴하지 않을 정도. 그 정도가 8,000에서 10,000룩스 가까이 나옵니다. 그 정도가 좋다. 여기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시비 관리는 어떻게 하냐. 햇볕 관리는 그렇게 합니다. 그러면 시비 관리는 8월 달에가 가장 혹석입니다. 가장 어려운 달이에요. 이제 장마 끝나가지고 장마철은 사실 뭐 온도가 그렇게 많이 오르지는 않았어요. 32, 3도 올라갈 때 며칠이 있었고 보통 30도 미만을 있었습니다. 그런데 8월 달에는 33, 4도 갑니다. 거기다 타유리에서 내품는 복사열까지 되면은 거기다 온도계를 딱 놓으면은 42도까지 올라가 버립니다. 타유리에다 딱 온도를 놓았을 때 42도 갑니다. 그러면 이렇게 난실에다 온도계를 달았을 때는 저희 집의 온도가 38.5도까지 올라간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비는 8월 달에는 앉는 것이 좋다. 이렇게 해서 다 에란이들이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또 시비를 하라는 에란이도 있어요. 그러면 그거는 자기 취향에 맞으면 되겠습니다. 8월 달에도 무슨 하이퍼넥스를 해야 하니 어쩌니 합니다. 그리고 이제 얘기합니다. 참 물주기에서 빠졌는데 물주기도 하루에 며칠 만에 주냐. 그런데 제가 항상 얘기했지만은 분 껍데기가 마르면은 분 포토가 마르면은 하루나 이틀 늦춘다. 그러면은 오늘 줄까 내일 줄까
아, 오늘 저녁 때 줄까? 아니, 새벽에 줄까? 아니면 하루 늦춰서 줄까? 이렇게 고민할 때 벌써 물주기가, 물 줄 때가 됐다. 그 얘기입니다. 그때 주면 된다. 그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물주기는 보통 뭐 매일 주는 사람도 있어요. 또 이틀에 주는 사람도. 저 같은 경우는 3일 간격 주니까 괜찮더라고요. 포토가 이렇게 말랐죠. 허옇게. 그런데 안 말르면 또 분이 있어요. 그러면 전체적으로 주는데 저는 3일에 한 번 줍니다. 그리고 또 일주일에 2번 주는데 어떤 달은 4일에 주다가 4일이면 벌써 분이 어떤 때는 말릴 때 있고 안 말렸어요. 그러면은 3일, 말릴 때가 있어요. 그러면 3일 만에 줍니다. 보편적으로 3, 4일 간격으로 줍니다. 그러나 이틀 간격으로 주는 사람과 매일 주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물 주는 거를 아까 빼먹었는데요. 새벽에 주라고 제가 강조를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벌건 대낮에 꼭 2시, 3시가, 2시에서 3시 사이가 가장 기온이 올라갑니다. 그때 꼭 물 주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건 넋 빠진 동영상이니까 그런 거 보지 마세요. 왜 하필이면 꼭 2시에서 3시에 물 주라는. 제가 지금 카톡을 받았어요. 여기 제 댓글란에 오신 분이면 이름을 대었는데 카톡으로 왔기 때문에 이름을 안 되겠습니다. 꼭 2시에 3시에 2시 밝은 대낮에 주라 했다. 그거는 단순한 논리입니다. 원리예요. 사람도 그 더운 날씨, 더울 때 물속에 들어가면 시원하지 않느냐. 그런 뜻을 했는데 그건 정신 넋 빠진 동영상입니다. 그건 난초 다 죽여라는 이것입니다. 그러나 자신 있고 자기 환경에 맞으면 주세요. 절대 2시, 3시에 물주라는 그런 에라인은 10사람 중에 한두 사람 정신 넋 빠진 사람이나 있지 없습니다. 아무리 그 동영상이 뭐 유명 동영상이라 하지만은 2시, 3시에 물주라는 동영상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그 가기는 주었다 이겁니다. 그래서 제가 주지 말아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막 신압 빠짐이 오니까 그걸 이렇게 사진으로 보내왔어요. 새까맣게 막 하고. 그건 정신 넋 빠진 동영상입니다. 절대 하지 마세요. 자, 아까 물주기에서 제가 빠져서 이제 생각나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아까 햇볕 관리 했습니다. 햇볕은 좀 어느 정도로 줍니다. 8,000에서 6번. 그리고 시비는 8월 달에도, 지금 여기서 동영상을 봤답니다. 유명 동영상. 시비도 뭐 하이퍼렉스를 막 2,000배, 1,500배 타서 하라는데, 그거는 자기 취향이에요. 자기 환경에 맞으니까. 그러나 보편적으로 절대 8월 달에는 시비를 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이렇게 줍니다. 정할 때는 물을 주고 나서 커피타임 2, 30분 갑니다. 10분, 20분. 갈 때 활력을 주는 기분으로 하이아 토닉이라든가 또 메네달이라든가 이렇게 활력을 주는 거로 아주 2,000배 묽게 타가지고 이렇게 활력을 주는 기분으로 스프레이 한다 그럽니다. 지금 스프레이 얘기가 나왔는데 절대 스프레이는 8월달에 해서는 안 됩니다. 무슨 기온이 올라가니까 스프레이를 가끔 해주라. 그 난초 죽이라는 법입니다. 한번 해보세요. 난초 신압 쏙 빠져가지고 다 죽어본다. 그것도 왜 스프레이 하라고 하냐. 온도가 급격히 막 2시나 3시 되면은 온도가 최고 올라가는 시기 아닙니까? 그때 온도를 낮추라고 갖다 그 떼앞에 폭석에 스프레이 하라고 하는데 그건 정신 넋 빠지는 동영상입니다. 절대 해서는 안 된다. 한번 해보세요. 하면은 실험으로 해보면, 이거 실험을 해서는 안 되지만은, 하면은 환풍기 안에 아무리 돌려도 신화 쏙쏙 빠져가지고 새까맣게 타가지고 쏙 빠져버립니다. 그런 넋 빠진 동영상 보지 마시고, 절대, 한낮에 스프레이를 한다든가, 온도 내려가라고 한다든가, 물을 주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시비도 원칙을 안 넣는다. 하려면은, 활력을 주는 기본으로 하이아 토닉이나 메네달이나 이런 거를 물 주고 나서 한 30분 있다 주면 됩니다. 저런 방제 관리는 어떻게 했냐. 방제 관리는 살충은 한 번에서 2번 꼭 해야 합니다. 2번 정도. 그럼 뭐 하냐 하는데 제가 굳이 여기서 이 얘기를 않겠습니다. 농약사에 가면은 그럼 뿌리파리라든가 깍지벌레라든가 총체벌레라든가 이런 것이 많아요. 그 진딧물이라든가 이런 거. 그러면 이제 주로 뿌리파리 이것이 굉장히 부경 썩은병 이것이 갉아버린다. 그럼 땅콩 껍질째 빈 껍데기만 나와요. 이것이 이제 뿌리파리가 다 갉아 먹어버려서 그럽니다. 그래서 농약사에 가서 얘기하면은 이거 쓰라고 이렇게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농약사에 사장님하고 상의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즘 농약이 잘 나오니까 거기서 농약사에 사장님하고 상의해서 살충제 꼭 한 달에 최하 한 번에서 2번 해야 합니다. 그러면 살균제는 어떻게 하냐. 구경 썩은병, 연보병 이런 것이 많이 옵니다. 거기다 뭐 곰팡이는 1년 내내 온다고 했습니다. 저는. 거기다 탄저병도 옵니다. 탄저병 25도 이상 가고 팍팍 찔 때 와버립니다.
거기다가 또 새카맣게 막 타버립니다. 난초가 입이 막 새카맣게 타버려요. 타는 거는 햇볕을 안 줘요. 자, 그것은 면역성이 없기 때문에 면역성. 제가 동영상 올린 바 있습니다. 그건 방어 능력이 없어요. 방어 능력. 예, 저항 능력이 없습니다. 저항 능력, 방어 능력이 없다. 그것은 바로 인큐베이터나 가온 난초기 때문에 그럽니다. 그리고 인큐베이터 아닌 그늘에서 온 그냥 햇볕 안 보고 온 난초가 아무런 방어 능력, 면역력이 없다. 방어 능력이 없고 저항 능력이 없다. 그건 면역성이 떨어져요. 세균성이 발효와가지고 새카맣게 타버립니다. 자, 그래서 그러면은 난초 사랑님 햇볕을 안 줘도 탄다. 안 줘도 탄다니까요. 그게 방어 능력이 없기 때문이다. 그래, 특히 인큐베이터 온 난초들은 입이 새카맣게 타버립니다. 그러면은 산에서 온 난초도 제가 탔다 얘기합니다. 그거는 방어 능력, 또 저항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것은 바로 면역성이 없다. 면역성이 없는 것은 인큐베이터라든가 가온 난초 이런 난초들이 주로 방어 능력이 없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염력이 얇아가지고 큐토킬러층이라는 방어, 자기를 보호하는 그런 큐토킬러층이라는 보호막이 형성이 안 됐기 때문에 그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방제관리까지 했습니다. 그러면서 통풍관리, 방제관리, 또 CB관리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뭐가 있냐면은 이제 이제 8월 달에는 화분화가 시작됩니다. 화분화가 이제 더울 때 돼요. 한여름에. 그래, 화분화 시킨다 해가지고, 강제적으로, 인위적으로 물 2, 3일, 3, 4일 줄 거 막 일주일씩 끊기면은 연부병이 옵니다. 지난 시간에 제가 지난 시간에도 연부병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연부병은 물을 많이 줘서도 오지만은 바짝 말려가지고 이렇게 할 때도 옵니다. 그래서 화분화 시킨다 해가지고 어거지로 막 일주일씩, 열흘씩 물 안 주면 안 됩니다. 입이 배배 꼬여버리면 여름철에 그냥 죽습니다. 꽃이 이제 화분화라는 게 무엇입니까? 꽃대가 올라오는 시기에, 화분화니까 꽃대가 올라오는 것을, 그러면은 세력이 좋고 이렇게 하면은, 인위적으로 그렇게 물 안 주고 난초 고생을 안 시켜도 화분화가 시작이 올라옵니다. 그래서 무리하게 그냥 막 일주일씩 물 안 주고 난초 꽃 본다 해가지고 그렇게 할 때 연부병이 온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그냥 제가 생각나는 대로 몇 가지 8월 달에 난초 관리 이렇게 짚어봤습니다. 엄지척에다가 댓글 다실 때 좋아요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난초 사랑했습니다.